오늘은 테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간히 이렇게 쉬어가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더는 가장 유명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이라는 개념이 참 재밌는 개념이에요. 가치가 언제나 1달러에 일치한다 라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스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지급 보증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테더를 여러분들이 구매한 다음에 테더사 본사에 가서 달러로 바꿔주시오 하면은 테더는 마치 은행에서처럼 여러분의 테더를 바꿔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얘네들이 돈은 찍어내는데, 정확히는 돈이 아니라 테더는 찍어내는데 그만큼 지급준비금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오랫동안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테더가 오피셜하게 대응은 못했어요.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1,000억 원 이상의 이 테더를 찍어내는 날도 있었다 합니다.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긴 거냐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증빙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역시도 다 허상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여기 있는 테더를 실제로 현금으로 바꾸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팔기 시작해서 가격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을 펼쳐주면 될까요? 테더사에서는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지급준비금이 있는 상태라면은, 지준금이 100%인 상태라면 1달러보다 아래일 때 언제나 매수를 하면은 돈을 벌게 돼요. 언제나 벌게 됩니다. 반면에 1달러보다 아래일 때 지준금이 100%가 아니라 적은 상태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도 하방 압력을 해소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너무 무너져서 뱅크런이 생기게 되겠죠.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입출금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돈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테더의 지급준비금은 상당히 많이 해소된 걸로 보입니다. 2023년도 11월 1일자 뉴스에 보면 벨기에 전문 회계법인 BDO라는 곳에서 86%의 현금과 현금 등가물로 보유 중이다 라고 해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테더가 테더 리미티드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그 코인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테더 리미티드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테더를 발행을 해요. 그 말인즉슨 일반적인 블록체인들은 채굴이라고 하는, 채굴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보상을 가져가지만, 이런 테더처럼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스테이블 재단에서는 채굴이라는 게 일반인한테 허용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모든 테더를 발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의 영업이익, 수익, 본인들의 현금을 계속 쌓아가면 설령 지준금이 부족했더라도 지금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테더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송금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아주 약간의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1달러가 아니라 1.0001달러라도 조금이라도 비싸게 사는 사람이 생기면은 테더 리미티드는 이 가격으로 공급만 하면은 이만큼의 수익을 버는 거죠. 발행량만큼 계속 수익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얘네들이 돈이 있건 없건 테더를 발행을 합니다. 테더를 발행을 하고 그거를 누군가가 1달러보다 단 1센트, 0.1센트, 0.01센트라도 비싸게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샀으니까, 직접 샀으니까 그만큼의 현금은 테더 재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설령 내가 돈이 없는 상태였을지라도 1달러보다 비싸게 사람들이 사주니까 이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현상이죠. 근데 재밌게도 이러한 차익 거래로 인해서 테더는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조 단위로 이제는 쓸어담는 법인이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정작 테더의 약관을 보면은 웃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달러를 1테더로 바꿔주겠다. 그러나 1테더가 꼭 1달러는 아니다. 굉장히 말장난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더는 1달러라고 확정한 적은 하지는 않은 거예요. 다만 살 수 있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1달러를 1테더에 살 수 있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 지금 빗썸에서 보시면은 가격이 비쌉니다. 1달러보다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테더에서 직접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직접 살 수가 없으니까 비싸게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거는 이런 거죠. 만약에 테더 재단에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처럼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시장에 계속 돈을 제공하면, 계속 테더를 찍어서 발행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원화죠. 원화가 테더 재단에 귀속이 되고 우리는 테더를 얻는 거죠. 얼만큼? 더 비싸게. 그러면 여기서 생긴 차익은 테더 재단의 영업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야기할 수 있느냐? 각 국가의 통화 가치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원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국제 송금을 생각을 해볼게요. 국제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원화 송금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금액이 조금이라도 커지거나 아니면은 보내는 사람의, 받는 사람의 조건들이 왜 어떤 이유로 이만한 돈이 나가야 되는지를 다 증빙해야 돼요. 반면에 내가 테더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거를 증빙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원하는 사람 지갑 주소만 있으면 보내주면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은 테더를 중앙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라는 걸 뜻하게 돼요.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통화 경쟁력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CBDC라고 하는 국가에서 발행한 이 디지털 화폐, 똑같은 법정 화폐와 같은 권한을 갖는 디지털 화폐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또 연결되는 거는 국가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 시중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만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논리를 살짝 건너뛰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시중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고는 앞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분들이 뭘 해야 되냐? 중앙화된 형태의 디파이, 좀 이상하죠? 이런 형태의 금융 상품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이 기저에서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CBDC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중국 말고도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시중은행과의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은 모든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경을 하는 거는 일순간이에요. 각 국가에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CBDC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테더를 그렇다면은 국가 통일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 이 테더를 누가 밀어주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또 해볼 수 있겠죠. 왜냐? 달러를 쓰는 것보다 테더를 쓰는 걸 좋아한다.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뭡니까?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 한번 우리가 밀어주고 싶겠는데 할 수 있는 조직이 있겠죠. 바로 달러 패권을 빼앗고 싶은 어떤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국가들한테는 달콤한 제안이 아주 좋겠죠.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 테더를 찍어낼 만큼 사람들이 산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연준의 권력을 빼앗는 겁니다. 화폐 전쟁인 거예요. 화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테더라고 하는 거는,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화폐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놓고 지원은 못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이해관계들이 각각의 스테이블 재단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코인베이스의 서클이라고 하는 USDC라고 불리는 이 코인도 수많은 패커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 지금 화폐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있는 테더나 서클이나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예금 상품이나 아니면은 대출 상품이나 온갖 형태의 사람들한테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온갖 곳에서 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원화와 같은 법정 화폐를 가지고 있었을 때 얻는 메리트보다도, 만약에 내가 돈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상품들을 사용을 해서 수동적 소득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전적으로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반드시 있고요.
시대가 이런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